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새해 첫 도정연설에 나섰는데요. 난방비 지원과 버스요금 동결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져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먼저 난방비 폭탄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입니다.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스 요금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감소와 고유가 등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도민 가게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데요. 버스 요금은 출퇴근이나 통학에 써야 하는 만큼 가게에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버스 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와 함께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임기 내 100조 원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도 구축하겠다고 도정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난방비 대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지만 올해 겨울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네, 지자체들도 잇따라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찾는 부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10년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균 씨는 올해 겨울이 유독 춥게 느껴집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 고지서를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기가 특히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아이들이 일찍 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57곳, 대부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를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우 숨통이 트였지만 일시적 조치인 탓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례화가 돼 있으면 저희도 안심하고 쓸 텐데 올 겨울 같은 경우도 이게 정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확정되고 이제 집행하다 보면 사실 1월 달이 지나거나 1월 달에 이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한참 추울 때가 지나서 이제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또 경기 지역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등에도 지원금이 40만 원씩 돌아가게 됐지만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난방비 인상에 서민 경제에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지자체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난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달 안에 저소득층 19,000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올 겨울 유난히 한파가 지속되어 더없이 힘겨운 겨울이라고 커서 우리 시민들께도 늦지 않게 보탬이 되고자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한겨울 난방비까지 치솟으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영세 복지시설의 겨울은 한층 더 혹독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부천 중동을 포함한 1기 신도시에 대해 대폭 완화한 정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어 택지를 분할 개발해 택지지구 한 곳이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구도심 등 2곳 이상을 합한 택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노후 계획 도시에 포함되도록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성을 확보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기준을 포함하는 한편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9일 부천, 고양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전세 피해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임시 개소에 운영 중인 인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와 긴급 주거 지원 신청, 심사, 선정, 임시 거처 공급 등 피해자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 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와 인천도시공사 16호 등 242호인데요.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 주거 지원 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긴급 주거 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지원되며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는 봄 이사철이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학과 입학 시기에 앞서서 이사를 가는 일들이 많았던 때를 기억하고 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이 말을 체감할 수는 없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전세 시장은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져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걱정에 밤잠이 오질 않고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나갈 수 있을지 겁까지 나는 요즘인데요. 빌라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약 자체가 두렵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데 아직도 깡통 전세 물건과 전세 사기꾼들을 가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이 거래 전 전세 물건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 배포하고 피해 방지 방안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요즘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교육부가 얼마 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 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전교조 인천지부의 최지연 정책실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교조에선 학교 주도의 아동 돌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 유연화 정책 때문에 그 주 양육자인 보호자의 돌봄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정의 돌봄 기능이 축소 또는 상실되고 이런 아동의 돌봄이 학교로 무조건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의 돌봄은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보호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야 아동이 안정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발달되고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동을 1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르게 하면서 충분한 휴식 시간이나 놀이 시간을 빼앗고 양육자에게는 아동을 양육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성장에도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좀 크게 늘어날까요? 예, 사실 그 인천교육청이 이번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인천교육청에서 내놓은 발표에 의하면 돌봄 교사뿐만 아니라 돌봄 행정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실 교사들이 틈새적으로 돌봄들을 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사가 그 정규 교육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는 정규 교육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를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행정 업무나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돌봄을 학교에서 하게 되면 교사가 정규 시간이 끝났는데 아이들이 방과 후 교실이나 이런 거를 가기 전까지에 아이들이 그 시간이 공백이 생겨요. 그 시간 동안 사실 아이들을 교사들이 돌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틈새 돌봄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돌봄 교실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심각해요. 돌봄 교실이 공간이 부족해서 학교가 돌봄 교실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교실에서 돌봄 교실을 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쪽과 뒤쪽에 책상을 배치하고 앞쪽에는 이제 일반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뒤쪽에서는 이제 돌봄 시간에 돌봄 교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사실은 정규적인 그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퇴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수업 끝난 이후를 수업 준비라든지 또는 뭐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 시간에 그 교실이 다시 돌봄 교실이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거기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거나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지장이 있고요. 또 하나 뭐 돌봄 교사분들이 돌봄을 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아이들의 눈에 보이면 그 돌봄을 이렇게 거들거나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돌봄 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선생님들이 돌봄을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돌봄 시간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돌봄 사업은요, 여러 가지로 장기적이고 세심하게 조사되고 계획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돌봄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동의 돌봄은 가정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가정이 주가 돼서 아동을 돌보려면 그 주 양육자에게 노동 시간의 단축이나 또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서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 주 양육자인 부모님들이 아동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학교 주도의 돌봄이 아니라 그 지자체나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자체나 마을 공동체에서는 뭐 사랑방이라든지 뭐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이런 돌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학부모의 돌봄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세심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사 위에서 교육청이 어느 정도의 돌봄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 지자체, 마을 공동체가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가는 마을 단위의 종합적인 늘봄 교육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 최지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포시 여야 선출직 공직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일 열린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여야 시도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은 김포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협치하겠다고 뜻을 모았는데요. 이를 위해 김병수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1분기 내에 정식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